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사무실까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빠르게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전동 킥보드 만약 출근길에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보험뿐만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평소에 제주도에서 사실 정도로 제주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뭐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7월 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예. 그냥 중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에 콕 박혀가지고 있었더니 좋더라고요. 네, 자연이. 네. 부럽네요. 모든 국민이 좀 지쳐 있잖아요. 예, 이럴 예. 때 좀 먹으면 힘나는 뭐 제주도 음식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 그러면은 뭐 흑돼지나 뭐 회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뭐 갈치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중산간 마을에 교래리라고 있어요. 예. 그 교래리에 가면 이제 닭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예. 토종닭 샤브샤브 굉장히 별미고 좋습니다. 네. 예. 이럴 때 딱 힘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관광지 가시기보다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음식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요즘 이런 좀 새로운 이동수단을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출퇴근으로 이용할 때는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면서 지하철역 내려서 걸어왔는데요. 예. 그 입구에도, 지하철역 입구에도 전동 킥보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많죠 뭐. 예, 요즘 그렇게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무실까지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출퇴근용으로 타시게 되면 만약에 그런 가운데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럼 그것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지금 내가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다고 알리셔야만 합니다. 예,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았다가 뭐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왜 보험회사에 이걸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생기면서 점점 이런 걸 타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4월에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4개나 가입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사망보험금이 4억 원이었는데 해당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전동 휠이 이제 바퀴 하나짜리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동 휠을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거죠. 보험엔 가입돼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이다.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죠. 네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갔어요.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이 이제 좁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1심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이겼고 유족 측이 이겼고 2심에서는 보험회사가 승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그 2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옳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판결 직후에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계속적으로 타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과처럼 보이는데 저도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런 좀 의무는 처음 듣는데 사고를 당한 분이 위반했다는 그 통지 의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참 많지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험 계약은 사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상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상법의 영향을 받죠. 근데 상법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래서 위험이 증가된 그 어떤 일로 사고가 발생하면 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보험 계약도 강제로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통지 의무는 손해보험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생명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말뜻은 생명보험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 그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갑자기 제가 좀 무서운 일을 하게 된다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네.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그렇죠. 예. 직업이나 직무 또는 위험한 취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 보험회사한테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말씀 중에 4203번님께서는 오늘 나오신 분 차분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알찬 내용 마무리까지 잘 듣겠다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좀 보험에 가입합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사실은 이런 통지 의무를 보험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설계사 분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경우에 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가입한 이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이런 통지 의무를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는 대한민국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죠. 또는 전동기가 달려있는 자전거 예.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문제는 이번에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사망하신 그분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 약관에서 말하는 그런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건데요. 예. 그리고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런 걸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예. 이게 이제 소비자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 들었으면 설명 들었으면 체크하고 법원에서는 체크했지 않느냐. 설명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잠깐 혹은 한 번이라도 타는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예.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알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예. 약관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정 분쟁까지 가는 거죠. 예. 네. 걸음이 불편한 또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이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또 전동 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예. 이런 경우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하시죠.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편한 보행을 돕는 의료용 전동 장치들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치를 탄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이 증가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설사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감원이 최근에 이런 판례도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게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상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타고 출근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 네, 저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에 좀 알려야 됩니까? 당연히 알려야죠. 예.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 만약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런 전동장치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새로 걸면서 예. 보험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만약 그걸 받아들이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런 판례가 나왔다면 조금 지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타고 출근하는 일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전동 장치를 탈 필요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전동 이런 킥보드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습관이 들면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콕 박혀 있는데 걷기라도 좀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요. 예. 킥보드 타는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험사 얘기해서 나는 혹시 사고 날 경우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걸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나면 무조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기존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고 예. 퀵보드 보험을 가입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좋을 텐데 그런 보험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안 타는 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상품들이 나오겠죠. 예, 제도나 이런 법률이 계속 발전하는 문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8656번님께서는 2년 전쯤에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다가 발가락 2개 골절이 된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골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못 받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일단은 왜 거부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도 꼼꼼히 보고 예. 또 의료 기록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정황을 모르겠으니 보험회사한테 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지 상세 내역, 부지급 상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보내올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일단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어이없게도 예. 골절 관련된 특약이나 담보가 들어있지 않은 계약이었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559번님께서는 킥보드 타고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 또는 사고 시 자동차 기준 교통법규가 적용됩니까 하셨는데. 최근 6월로 기억하는데요. 예. 법원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예. 따라서 이것들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걸 또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는 낸 건 맞고 내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0823번님, 저희 동네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 출퇴근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하셨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타는 거는 출퇴근용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나 직무 동호 활동 목적으로 타는, 즉 계속해서 타는 게 아니니까 예. 가끔 타다가 사고 났다. 보험사가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되는 거죠. 가끔 타다가 사고가 난 거면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 8998번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토요일, 일요일 출퇴근할 때도 보험사에 알려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게 딱 날짜 구분이 아니라 본인 출퇴근인 거잖아요. 그냥 자전거에는 전동기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 자전거에도 전동기 장치를 부착했다면 예. 이륜 자동차랑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리셔야만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그럼 미리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셨거든요. 혜택을 어차피 받지 못하니까. 미리 이야기한 경우에는 예. 어쨌든 통지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도 강제 해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더 손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리, 다른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고 예.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지면 보험계약 자체도 해지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큰 사고 나신 분들은 다시 보험을 가입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보험 이야기 잘 나누면서 뭐 이해가 되네, 뭐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말을 했는데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말을 했다면 예. 이런 거죠. 만약에 먼저 말을 보험계약 당시에 내가 이런 걸 타고 있다 계속적으로 예. 이런 걸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인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일단 박탈됐던 거죠. 예. 소비자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 보험회사가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뭐 보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화님,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앞지르기 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를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가 나왔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서울시 재난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자전거 사고도 재난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정확한 건 좀 따져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네. 예. 6494번님, 출퇴근 시 사고 났는데 가끔 탔다고 말하면 보험 못 받나요? 뭐 답을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보험회사나 뭐 또는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어떤 전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그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록이 남겠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면 가입한 모든 보험에 다 알려야 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생명보험 회사에는 알리실 필요가 없고요. 예. 무슨 화재, 무슨 해상 이런 말이 들어있는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손해보험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에는 다 알리셔야만 합니다. 예. 방송 좀 중간에 들으신 것 같은데 4726번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교통약자들이 의료용을 위해서 또는 불편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 타는 그런 전동 장치가 부착된 의료장치 예.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 대해 알려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알려야 될 의무가 없다. 조금 이거는 세부적인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7682님께서는 저는 사이클 선수로 등록해서 훈련받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좀 알려야 되는지요? 보험회사에 알렸을 경우에 보험 혜택에 좀 제약이 있습니까? 하셨네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시각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 계약 당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계약을 인수할지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후에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셔서 지금 이제 시각 장애를 얻게 되셨다면 글쎄요, 제가 보는 뭐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일반적인 자전거라면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없겠으나 손해보험인 계약이라면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인 계약이라면
그냥 일반인이 타는 자전거와 사이클 선수가 타는 자전거는 좀 다르다고 볼 거예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위험률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거고요. 위험률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보험회사한테 알려는 것이 예, 예.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일 출퇴근한다 그 모호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95번님께서는 처음 이용해보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이용하다가 넘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못 받나요 하셨거든요. 출근을 한 달에 하루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끔 타신 거죠. 가끔이죠. 이거는. 예. 네, 네.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비형 간염 복균자인 게 보험 들 때 고지 의무에 들어가나요? 지인인데 비활동성이고 병원 치료 이력도 없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병원 치료 이력이 없는데 비활동성인 건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험 계약을 하실 때 예, 청약서에서 뭐 과거 병력이라 이런 걸 물어보는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법원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소비자는 그 청약서의 고지 사항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가 궁금한 게 있다면 콕 집어 물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B형 간염 복균자이신 분이 그 청약서 고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 예를 들면 뭐 3개월 이내 치료받은 적 있느냐, 빨리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 예. 없으시면 예, 예.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